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3일 최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워크숍이라는 거는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한 2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자,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공유하는 일종의 멤버십 트레이닝, 왜 MT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2달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 하느냐, 뭐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인사청문회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직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을 못한 거 아닙니까? 후임자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만시지탄이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어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새 정부 국정과제가 120개라고 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110개. 그 다음에 지방시대와 관련해서 10개 정도가 추가돼서 120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마 원래는 이 국정과제 워크숍이라는 건 상당히 무슨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2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갤럽 기준으로 부정평가가 60%, 긍정평가가 32%. 그래서 역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그야말로 초반부터 가물가물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일부 유튜버들 보면 뭐 이때가 기회다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평가는요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지지율이 올라가면 뭐 당연한 거고 떨어지면 기회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팩트로서 인식을 하셔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어제 아마 장차관들의 이 마음속에는 표현을 안 하지만 상당히 뭔가 긴장이 되고, 야,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지상정인 거죠. 장차관들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이 다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인 출신들도 있고, 그럼 정치인 출신들은 피부로 느끼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차관들에 대해서 소통 강화를 주문을 했는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의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 의원 한 분 한 분이 방송사다. 장차관들은 선제적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야당에도 적극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일종의 반성, 판단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봅니다. 비교적 이 내용을 읽어보면 준비를 해서 국정과제 어제 장차관들에 대한 주문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요. 여기에서 보면 또 개혁의 속도에 관해서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과 교육개혁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정책 추진을 할 때 거부감 없이 잘 만들어서 내보내야 한다. 이런 것들은요, 저는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얘기한 경찰국 신설 뭐 이런 부분 참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경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 아마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다 동의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는 경찰은 어디서 통제했죠? 청와대에서 통제했습니다. 정무수석실 또는 민정수석실에서 통제를 하고요. 뭐 치안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를 통한 직접 통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그거를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게 일종의 국민 정서 내지는 정무적 감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이제 9월 10일 되면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직접 수사권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사실은 그 가져갈 때 경찰이 특히 수사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관해서도 통제가 안 되고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가면서 자, 경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응? 여기에 뭔가 과거에는 청와대가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걸 통제 없이 놔두니까 어쩌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 구성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그거 한두 달이면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찰 뭐 통제라는 게 좀 애매하지만 여하튼 경찰 관리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게 왜 꼭 경찰국 내지 치안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패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안국, 경찰국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게 과거 치안본부 이런 거 생각납니다. 이 얘기는 곧 일반 국민들 뇌리에서도 과거로 회귀하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저 뭐 어떤 용어로 했어야 되는지 제가 뭐 대안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름은 적어도 경찰국, 치안국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듯한 뭐 그런 이름 그런 걸 장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과거로 회귀하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어서 또는 경찰들한테 주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뭐 총경 회의를 한다는 둥 아니 과거에 그럼 청와대 통제받을 때는 왜 회의 안 했죠? 총경들? 청와대 통제는 오케이. 행안부 통제는 못 받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이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정서 이거를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그거보다는 그다음부터 이제 이 모두 발언 말고 비공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무리 발언을 윤 대통령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니까 국민의 갈증도 큰 것 같다. 국민은 바로 보여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준비 중이라며 보여주질 못하니까 괴리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최근 지지율의 정체, 침체 내지는 하락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석자들을 둘러보면서 정부 구성은 잘 돼 있는 것 같다. 저만 잘하면 되겠다. 저만 잘하면 되겠다.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뭐 오로지 국민만 보고 뭐 가겠다 이렇게 도어 스토핑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지율에 신경 안 쓰이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치인인데 뭐 정치를 사실 처음 하는 거지만 그리고 정치한 지 뭐 1년 남짓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치인은 뭐 그게 1년짜리 정치인이든 뭐 10년짜리 정치인이든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내놓은 일종의 모범 답안이고요.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대통령실에서도 이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그동안 뭐 대통령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건 아마 대통령실에서 줄곧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도 지지율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건의를 저는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바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의식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만 잘하면 되겠다. 이거는 저는 일종의 반성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장차관들 어제 모였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각자 맡은 바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죠. 그건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것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모습과 태도 사실은 여기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만 잘하면 되겠다
라고 말한 것은 곧 지지율에 대한 이제 관리 모드에 나도 들어가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거의 첫 번째, 그거는 바로 준비된 상황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도어 스태핑 때도 지금까지는 뭐 아마 그 홍보수석실에서 또는 대변인실에서 여러 가지 뭐 예상 질문 답변 같은 걸 줬을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실제 도어 스태핑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전혀 준비 안 된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거는 그 자료들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그 만취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들어가니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윤 대통령이?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교육 훈장 뭐 이런 것도 받지 못했다는데, 그럼 앞으로 그런 사람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그러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훈장도 안 준다, 이게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 정서고요. 전국의 교육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지지율 하락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런 얘기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놀랐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그런 식으로 감싸는 데 대해서 놀랐다. 임명한 데 대해서도 놀랐다. 그러니까 제가 한 차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는 20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반성하고 뭐 전과가 없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나는 이만저만해서 박순애라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낮은 자세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받느냐? 음주운전 안 한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음주운전 한 사람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 정서라고 보고요. 이런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태도, 이건 장차관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하는 것 못지않게 바로 이렇게 저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을 완전히 리셔플, 뭐 개각을 다시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건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에 뭐 수석들이나 하는 사람들 싹 바꾼다,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원치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정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나? 보니까 어제 그 자리에는 있었더군요. 그런 사람 몇 명을 쇄신해서 상징적으로 다시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업무를 잘해서 성과로 보여주는 거는요 6개월 내에 안 됩니다. 어떻게 6개월 내에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자기 나라가 아주 뭐 무슨 훌륭한 경제 관료가 경제를 틀어쥐고 다시 뛰자 이런다고 금방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전부 외국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제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나라만 국제적인 흐름과 별도로 갈 수 없습니다. 조금 나은 정도겠죠. 상대적으로 나은 정도. 물론 그거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부추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제경제의 흐름과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개월 내에 뭐 이걸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그러면 이거 금방 안 되니까 기다려주세요. 국민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우리가 다시 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리스타트, 다시 출발한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정무적 행동, 이건 역시 인적 쇄신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인턱쇄신을 해가면서 국민들 앞에 각오를 보이고, 그리고 바로 저만 잘하면 되겠다는, 나도 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오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정무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대통령실 수석들,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절치부심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 대단한 위기입니다. 뭐 선거 없으니까 괜찮다? 아니, 선거에서만 안 지면 되는 겁니까?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것이죠, 국정이. 근데 지금 어차피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총선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거 다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실제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한 거죠. 왜? 그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탈피하는 터닝 포인트. 그건 역시 국민 앞에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제 국정과제 워크숍이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된다. 바로 사람을 바꿔서 뭔가 윤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이제 고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보좌를 받는다 하는 인상을 줘야 된다. 그 인상을 어떻게 줄까요? 사람 바꾸는 거 플러스 도어스태핑에서 아주 정제된 용어로 촌철살인과 같은 답변을 내놓는 것,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제 국정과제에서 쓴 반성문과 같은 형식의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 또는 각오, 이런 것들이 빛이 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윤 대통령이 보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정무적 조언을, 저는 어제 보니까 뭐 그거를 좀 받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그에 대한 결단, 쇄신의 결단, 이걸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